인물중심 기업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보현입니다. 요즘 전기차 또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이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자동차 전자장비, 즉 그 전장 사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장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장 사업을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권봉석 LG전자 대표이사 사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봉석 사장은 전장 사업을 생활가전, TV, 모바일 같은 기존 사업을 뒤이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과연 LG그룹에서 전장 사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LG그룹의 전장 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비즈니스 포스트의 이만솔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이만솔 기자입니다. 네, 이만솔 기자. 그 전장 사업이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자동차 부품, 또 모터,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드는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LG전자의 이 전장 사업이 수익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증권업계에서 이러고 보면은 LG전자의 미래를 이제 평가하면서 LG전자가 전기차 시장에서 TSMC, 그 대만의 유명한 파운드리 반도체 업체인데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갑자기 LG전자의 전장 사업이 굉장히 그 전망이 밝다, 이게 좀 선뜻 와닿지 않는데, 최근에 이렇게 LG전자의 전장 사업을 높게 평가한 그 이유는 뭔가요? 네, 가장 큰 이유로는 애플카, 그러니까 애플의 전기차와의 협업 가능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이 전기차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LG전자가 그 애플카에 부품을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분석이 나옵니다. 애플은 협력사 선정이나 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굉장히 그 까다로운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러면 LG전자가 애플과 이렇게 협력한다는 이 가정에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나요? 일단 LG전자는 현재 권봉석 사장 체제에서 전장 사업의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는 LG전자가 그 캐나다 자동차 부품 기업 마그나라고 하죠. 그 마그나와 합작법인 설립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마그나는 세계적으로 그 자동차 시장에서 상당히 존재감이 큰 기업인데요. 그 BMW나 벤츠, 그런 유명한 자동차를 위탁 생산을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예전에 애플의 그 자율주행차 프로젝트 타이탄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협력을 해서 함께 그 차량을 개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LG전자가 마그나를 통해서 애플의 전기차 사업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분석이거든요. 뭐 애플이 전기차 사업을 시작을 하면은 완전히 새로운 협력사를 찾는 것보다는 기존에 익숙한 기업과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마그나를 통해서 LG전자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LG전자 자체의 그런 전장 사업 신뢰도도 높은 수준입니다. 전장 사업은 진입 장벽이 높아서 고객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LG전자는 이미 GM, BMW, 현대차 이런 기업들의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애플은 LG전자와 협력을 하면은 이제 LG그룹 차원의 연계를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LG그룹 차원으로 이제 얘기했는데, 이제 LG그룹 내에서 다른 계열사들도 이제 전장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살펴보면 이제 LG화학은 배터리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LG디스플레이는 자동차용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또 LG노텍은 자동차용 카메라를 만들고, 뭐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LG전자와 함께 애플카를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데 LG전자가 전장 사업의 호황을 기대할 만큼 애플의 전기차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애플과 전기차는 그렇게 접점이 없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애플이 과연 전기차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좀 여러 가지 뭐 의견이 많은데요. 일단 애플이 워낙에 좀 글로벌 브랜드로서 위상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차에서도 성공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다만 이제 이 애플카가 언제 나오느냐, 뭐 출시가 되느냐는 뭐 사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요. 일단 2024년 출시 목표로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 만큼 LG전자 같은 전장 기업들은 물밑에서 협력 가능성을 재고 있을 것 같습니다. 2024년이면 아직 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좀 저희들이 지켜봐야겠네요. 뭐 LG전자하고 애플의 협업 이야기, 이건 좀 나중에 또 해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엄밀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LG전자에서 전장 사업이 왜 중요한지 이거는 지금 확 와닿지가 않거든요. 지금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익성 지금 별로죠. 그리고 사업 규모 보면은 LG전자에서 기존에 주력하고 있었던 뭐 생활가전, TV 뭐 이거에 비해서 뭐 규모도 크지 않고 뭐 이런 상태인데 왜 LG전자는 그렇게 전장 사업에 주목하고 있는 건가요? 전장 사업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미래 성장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자동차는 예전하고 다르게 카메라를 몇 대씩 달고 나오고 또 내비게이션도 기본적으로 장착이 돼서 나오죠. 그러니까 자동차에 탑재되는 그 전장 부품의 수요가 꾸준하게 확대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특히 앞으로는 자율주행차, 전기차 같은 그런 미래 자동차가 꾸준히 수요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훨씬 더 많은 전장 부품이 적용이 될 겁니다. 따라서 전장 부품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LG전자 입장에서도 미래를 바라보고 이 전장 사업 부문에 대해서 굉장히 큰 투자를 지금 진행하고 있겠네요. 사실 이 전장 사업이라는 것은 LG그룹 차원의 대형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구광모 회장이 취임한 뒤로 LG그룹은 이제 계열사마다 좀 잘 안 되는 사업들을 정리를 하면서 동시에 전장 사업을 좀 새로운 먹거리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2018년에 LG전자와 LG가 오스트리아 전장 기업 GKW를 1조 4천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이게 당시 LG그룹 역사상 최대의 인수합병이었죠. 그런데 그거는 냉정하게 좀 얘기를 해보면은 그만큼 거금을 투입해서 전장 사업을 만들어가고 육성했는데도 아직까지 실적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 원인은 뭔가요? 먼저 전장 사업은 초기에 투자를 한 다음에 좀 실적을 거두기까지 상당히 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사람 목숨을 좌우하는 만큼 안전이 중요하다 보니까 실제로 전장 부품이 활용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 뭐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또 특히 지난해를 보면은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제 완성차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기업들이 뭐 생산을 중단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것 때문에 이제 LG전자의 전장 사업도 그와 같은 영향을 받고 실적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권봉석 사장이 이 LG전자의 전장 사업에서 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동차 업계도 코로나19 영향에서 좀 벗어나서 어느 정도 회복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거 말고 좀 다른 좀 요인들이 좀 있나요? 네, 먼저 LG전자는 전장 사업에서 막대한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가 2020년 말 기준으로 60조 원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됐는데요. 2019년 말에는 이게 53조 원 수준이라고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중에도 수주 잔고를 거의 7조 원 가까이 늘린 거죠. 그러네요. 자,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일감이 더 늘어났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업에 있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걸 증명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또 전장 사업의 부가가치도 이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가장 수익성이 높은 전기차용 부품이 수주 잔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전보다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에서 어떤 특정 한두 기업보다는 여러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게 사업 성장에서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LG전자가 이 부분에서 고객사를 확보하는 데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입 장벽이 높으니까 새 고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실적도 굉장히 좌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까 그 애플카 이야기를 하면서 LG전자가 캐나다의 마그나와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 마그나가 워낙 큰 그 전장 부품 기업이다 보니까 LG전자도 마그나와 협력을 통해서 뭐 미국이나 유럽 이런 해외 지역에서 자동차 고객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장 사업에 대해서 LG전자 내부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뭐 이것도 좀 궁금해요. 보면은 이제 올해 이제 자동차 시장이 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마그나와 합작법인에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으니까 뭐 제 느낌에는 내부에서도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LG전자에서도 이 전장 사업의 미래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봉석 사장도 예전에 기자회견에서 2021년에 전장 사업을 턴어라운드 하겠다 그런 목표를 세웠는데요. 올해 그 목표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권봉석 사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LG전자 역대 최고의 실적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전장 사업까지 반등을 한다면은 올해 최고의 실적치를 낼 거다. 뭐 이게 가능하겠네요. 전장 사업이 지난해 3천억 원 넘게 적자를 봤으니까 이 사업이 손익분기점에만 이른다고 쳐도 사실상 영업이익을 3천억 원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나는 거고요.
또 권 사장은 이런 실적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 주력 사업인 모바일을 대체한다는 의미에서도 전장 사업이 빠르게 자리매김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모바일을 언급하셨으니까 한번 살펴보면은 LG전자 모바일 사업이 작년에 이제 매출이 5조 2천억을 냈어요. 그리고 전장 사업 매출이 5조 8천억을 끊었습니다. 이제 전장 매출이 모바일의 매출을 넘어선 것, 이게 처음 아닌가요? 맞습니다. 또 모바일 사업은 전장보다 원래 적자가 더 많이 나는 사업이기도 하죠. 이 LG전자 전장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은 이 권봉석 사장도 모바일 사업 부진에 따른 그런 부담을 좀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은 권봉석 사장이 이제 디스플레이, TV, 또 스마트폰 이쪽에는 좀 경험이 많이 있는데 엄밀히 따져서 전장 쪽에는 실무를 맡아본 적이 없어요. 네, 하지만 권봉석 사장을 보지 않는 전장 전문가들이 LG전자에 많아서 이 대표 차원에서 사업 전략을 구상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오랫동안 전장 분야에서 일했던 김진용 부사장이 현재 그 LG전자의 전장 사업 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또 한국타이어 부사장으로 있던 김영남 부사장, 이분은 원래 LG의 자동차 부품 팀장으로 영입이 됐다가 현재는 이제 LG전자로 이동해서 이제 전장 사업에 손을 보태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LG전자에서 그동안 수익을 통 내지 못했던 전장 사업이 드디어 이제 반등할 그런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봉석 사장이 코로나19, 애플카, 그리고 외부 기업과의 협력, 이런 여러 변수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전장 사업을 당당하게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LG전자에서 스마트폰 사업을 접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권봉석 사장이 전장 말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EO 톡톡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